결국 저는 주식에 대박보다도 철학이 그리고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앞으로 주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철학을 저는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철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생각보다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괜찮다, 수익을 내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투자의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은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거나 잡았던 기회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돈 번 놈이 장땡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두고 보면요, 우리가 한 번에 일확천금을 운 좋게 이제 성공한 투자자들도 정말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게 이제 내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년, 20년, 3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시장이 좋았고 운때가 맞아떨어졌던 투자자였을 뿐이다. 뭐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운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기준 없는 스피커를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에게 이제 많은 그동안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면서도 그렇고, 실제 계좌를 이제 오픈해봐라, 너 진짜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 거 맞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좌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는 이제 오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계좌를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냐면, 제가 이제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마케팅 효과로서 이제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함으로써 계좌를 오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막 이것으로 내가 정답이다, 내가 이제 돈 번 놈이니까 내가 정답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주식으로 꽤 돈을 벌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냥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기법이 진짜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영원이라는 게 뭐 없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접목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에게는 그게 맞아서 실제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혹은 진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적용할 만한 그 투자 모델인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스피커로서 얘기를 할 때는 비교적 내가 사용했던 거 대비해서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다 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누구나 이제 좀 접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매매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시장을 분석하는 저의 이제 기준이라든지 철학, 그리고 기업을 선정하는 저의 기준이라든지 철학을 좀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최소한 그 명확한 기준만큼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종목을 매매한다든지 소개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매매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이러한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기조가 녹아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그렇고 영상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의 중심, 나의 매매 철학은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종목을 좋게 본다라는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점 안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혹은 지금 증시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을 기왕이면 선정해가지고 공유하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취하고 있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저는 보통 이제 외국인 수급과 그 다음에 조건 검색식을 어느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지금 주도 업종, 그리고 다음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섹터들을 유추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을 파악하거나 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외국인 수급이야 대략 이제 일주일과 한 달 단위로, 그리고 이제 하루 단위로 이렇게 이제 외국인 수급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편이고요. 외국인 수급을 보는 기준은 금액 기준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았는가를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매수 상위부터 이제 살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건 결국 그쪽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나 섹터로 돈이 몰리면 그 섹터 자체가 이제 화랑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그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포착이 되는 검색식을 사용하는데, 뭐 이거는 뭐
너만 알고 있고 그걸 우린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은 텔레그램 방에 모두 무료로 지금 올려드려서 자유롭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뭐 신청서를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 방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제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고 거기 클릭하고 들어오면 뭐 비밀번호도 없고요, 바로 입장됩니다. 거기에 제가 그 고정 메시지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검색식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안 받아가셔도 제가 그걸 토대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기업들을 공유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주도업종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주도업종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다음 차세대 이제 주자로서 주목받을 만한 업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도업종은 방산과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도업종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트럼프발 정책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인프라 산업,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주도업종은 원전도 있겠네요. 네, 원전도 이제 있고 배당주들이 이제 그리고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나 뭐 건설사들, 그 다음에 뭐 금융지주사들, 금융주들, 증권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유틸리티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있죠. 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뭐 이런 쪽들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CJ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 올리브영 이슈 타고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고, 그 다음에 주도할 만한 업종은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뷰티라든지 뭐 식품도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한한령 관련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이는 걸 토대로 이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왜 그런지는 저는 좀 나중에 갖다 붙이는 편입니다. 일단 시장에 돈이 글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이유는 실제로 나중에 붙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있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꼭 봐야 되는 이슈들,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아스코 아마케가 있죠. 5월 말부터 이제 6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최대 아마케,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 3대 박람회라고 많이 얘기하는 AACR이라든지 뭐 에스모라든지 아스코라든지 이러한 쪽들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인데, 6월달까지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이슈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봤으면 하는 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텐센트의 이제 SM엔터 지분 10% 인수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니네 문호 개방해라. 아니 니네 중국은 다른 나라 가서 돈 벌면서 왜 다른 나라가 니네 나라 가서 돈 벌려고 하면은 못 벌게 하냐. 문 걸어 잠그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거 용납 못한다. 문 열어라 이랬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무역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2기 정부 들어와서는 관세 전쟁으로 번진 겁니다. 그 효과를 발휘했고 중국이 문을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관세로 완전 국제적인 왕따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수라도 살려야 되겠다. 내수 살리려면 문 걸어 잠그고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문 열어 젖혀야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 젖히면서 한한령도 이제 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좀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한령으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다시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게임, 엔터, 뭐 그 다음에 뷰티, 이 3대 업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더 가면 컨텐츠 이런 것까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좀 강세를 띌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엔터뿐만 아니라 뭐 그 다음에 게임이나 뷰티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던 게, 게임은 지금 황제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게 크래프톤이에요. 게임 황제 종목 그냥 원픽입니다. 그냥 항상 1등은 크래프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3대장이라고 불렀어요. 3N이라고 부르면서 넷마블, NC, 넥슨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세 개 기업이 뭐 확률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란이 되고 많이 좀 죽었어요. 게임 산업들 그 세 개 기업이. 그러면서 그 틈에 치고 올라온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한 크래프톤인데 아무래도 지금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N 주가들 보면 뭐 답도 없어요. 지금 뭐 넷마블 난리 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넥슨 게임즈도 보시게 되면은 뭐 바닥 기고 있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사회생이 될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크래프톤이 가장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뭐 W 게임즈라든지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을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네오이즈예요. 이것도 검색식에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를 이제 밀어올리고 있는 시점이고 정배열로 돌리면서 바닥 대비해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당연하게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PER 10배 정도를 산정해 본다라고 하면 네오이즈 같은 게임주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네오이즈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W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게임주들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 세 개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뭐 컨텐츠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이 뭐 도깨비라든지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한류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각종 드라마 컨텐츠들을 제작한 제작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바닥 대비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핑크퐁 관련된 종목들 이제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DOE도 급등이 나왔고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SM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YG 엔터랑. 그래서 YG 엔터나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상승 랠리가 강력하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향후에 계속 이제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뭐 디어유뿐만 아니라 뭐 노머스나 이런 기업들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뷰티 관련된 종목까지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뭐 휴메딕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 급등하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랠리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혹은 뭐 이제 뭐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 또 우리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APR 같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뭐 APR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가 올해 초에서 작년 뭐 중순 이때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APR 더 갈 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좀 신규 진입을 해도 될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소비주들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뷰티나 엔터나 게임주들이 올라갈 거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설정해가지고 최근 5위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부터 떠요. 효성중공업, 우리가 전력인프라로 보는 종목이죠. 현대로템, 방산, 삼성중공업, 조선, 특히 LNG 운반선, 그리고 FLNG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조선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나 방산은 계속 강세예요. 방산은 또 왜 계속 강세냐? 이번에 그 나토에서도 국방비를 올리겠다, 트럼프의 응답에 응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면서 2014년 당시에는 GDP 2% 정도만 이제 방위비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말만 그렇게 하고 제대로 쓰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6월 달에 5%까지 늘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6월 24일에서 25일에 또 나토 회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말만 2%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5%까지 하겠다. 거기서 직접 군사비로는 3.5% 정도를 GDP에서 할애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방위비 애초에 자체 금액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방산 산업이 죽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스탠스 자체도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방위비를 직접 알아서 부담해야지 미국에 다 의존하는 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방위 산업은 한동안 계속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주나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지속한다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 공습을 했잖아요. 이게 또 트럼프가 한번 야마가 돌아버렸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야 너 그렇게 하면 금융적 제재 가한다 러시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진짜 제재까지 받게 되면은 그거 전쟁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쟁은 이미 러우 전쟁이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불경기 상황에서는 전쟁 지속하기도 어렵다.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가 지금 인프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에 이제 6월 2일, 3일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또 한국이랑 일본, 대만을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이 논의하자고 초청했죠, 미국이. 그럼 이번에 또 6월 초에 가가지고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오면 여기에 대한 비판은 뭐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인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 안 하죠. 세부 사항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하고 일단 하자라는 거를 얘기 끝내자는 걸로 보여져요, 미국은. 이렇게 사업하자. 알겠지? 구체적인 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이런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인프라 종목들이 지금은 두각을 안 드러내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엔 방산이 많이 움직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스죠. 현대건설, 이건 또 뭐로 올라갔어요? 오늘도 급등했는데 원전으로 갔죠, 얘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도 오늘 네이버도 주가가 좀 반등하던데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직전 사이클에 2024년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각종 하드웨어 종목들이 많이 가고 뭐 검사 장비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그걸 구동해서 이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굴려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그 나중에 가게 돼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돈이 몰리면서 산업이 커지고 그걸 구동시키기 위한 인프라,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 커지고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차례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AI로 볼만한 게 플랫폼 정도가 다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걸 전문적으로 뭐 AI를 만든다. 현 단계에서는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보는 게 가장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HD 현대일렉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죠. 여전히 강합니다. AI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APR 뷰티 관련주 움직이고 있죠. 한국전력 유틸리티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면서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KB금융 같은 금융지주사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건 금융도 해당될 수 있겠고 소프트웨어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럼 벌써 이 첫 칸만 봤는데도 어때요? 느낌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어디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산, 그 다음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비롯한 뭐 조선, 그 다음에 AI 반도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뷰티, 전력 인프라, 뭐 유틸리티, 금융, 배당 관련된 종목들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거 첫 줄만 봤는데도 그래요. 일주일 수급만 봤는데도. 근데 여기서 부담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신규 진입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많이 가기도 했고 KB금융도 그렇고. 근데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 수준이에요. 관심 있게 볼 법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가가 선녀잖아요. 이 바닥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APR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신고가를 쓴 지가 좀 얼마 안 됐다고 봐서 요 정도 수준에서 주가 한번 조정 주면서 행보치면 APR도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서는 좀 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뭐 한국전력은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뭐 지금 월봉상 120선 저항 맞고 한 차례 조정 나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외인이랑 기관이 정말 무식하게 사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그냥 싹 쓸어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배당 재개를 하면서 배당도 엄청 많이 줄 걸로 기대돼요. 배당 성향 자체도 꽤 높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공공요금 올리고 있죠?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 낮춰가지고 지금 에너지 가격도 엄청 떨어졌죠? 비용은 떨어졌는데 심지어 지금 원전도 다시 재개하면서 비용도 낮아질 걸로 기대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엄청 보면서 주가가 아작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 좋아졌어요. 국민들한테 비용은 올려가지고 공공요금 올려가지고 매출은 많이 늘고 이익도 많이 늘지. 근데 비용은 떨어지지. 거기에 배당까지 늘어나지. 배당이 이제 주가를 밀어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10년짜리라고 봐요. 최소 5년 상승 사이클이요. 그래서 그 정도를 봤을 땐 2일차 사이클에서 끝날 것인가. 좀 뭐 거기에는 저는 좀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사실상 이제 그 조선주들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거 제약 바이오 움직이는 거죠. ABL 바이오가 저는 이번에 알테오젠 같은 역할을 한번 해줄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에 수급이 안 들어올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은 이제 제약 바이오 전성기가 왔을 때 이미 말도 안 되는 주가 상황으로 올라가가지고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가 2024년 당시 알테오젠 포지션으로 이번에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포인트들 뭐 기업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워낙에 이번에 그 GSK와의 빅파마 기업과 이제 계약 체결도 이번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 수령을 기대해봤을 때 그랩바디 B의 이제 확장성도 생각해보면 단순히 GSK랑만 할 리가 없거든요.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와 대박 이제 그 계약을 따냈다 이랬지만 그게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그 기업한테 그 약물에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약물에다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장성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그래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부르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는 제약바이오 랠리가 오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우량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러한 종목들도 뭐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또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한 이제 기업 분석을 또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개 남겨놨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의 이제 수급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들을 보면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걸 보려면 이 검색식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현대마린솔루션, 현대그린푸드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현대그린푸드도 제가 올해 초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죠. 이것도 검색식에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K카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막 매물대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기관수급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거는 좀 아쉬운데 뭐 PER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지금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도 뭘 기대하는 거냐면 이제 배당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K카 같은 경우에는 배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식에서 추가적으로 보게 되자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쭉쭉 있어요. 한일시멘트, ABL 바이오. 이거 외국인 수급 상위에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나시스템,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방금 전에 외국인 수급 상위에도 있었는데 지금 검색식에도 뜬 종목 크래프톤. 아까 외국인 수급 상위에 있었는데 여기도 뜬 종목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펌텍코리아 이것도 뷰티주죠. 그다음에 뭐 슈프리마 이것도 제가 언급했던 거고 RFHIC 이런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을 좀 발굴하기도 좋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이미 뭐 많이 올라갔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휴메딕스도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은 왜 살아나고 있을까? 공통분모가 뭐가 있을까? 네오이즈 게임주 움직이고 있네. 한알령 해제가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게임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는구나. 지역난방공사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지역난방공사 제가 작년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좀 오래 걸렸지만 뭐 결국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당장 올라가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결국 올라갈 종목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결국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 업종과 그 다음 주도 업종을 이제 판별하는 것은 검색식이랑 외국인 수급을 보통 많이 봐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도 업종은 거의 비껴가지 않아요.
그 흐름을 이제 느끼기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 주도 업종이 어딘지,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업종은 무엇이 될 것인지, 이걸 지금 돌아가는 뉴스 기사랑 좀 비교하면서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로서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 두 번째 기술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여도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제가 지금 만든 이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아요. 아, 이거는 배당주네. 아, 이건 유틸리티주네. 이거 뭐 금융주네, 지주사네, 뭐 조선주네, 방산주네, 뭐 재건이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묶으면 아, 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 매일매일 안 해도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흐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건 저의 기준이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최소한 이런 기준점이 없이 투자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뭐 하나의 특급 비기를 바라고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저는 주식에서 오래 생존하는 건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해서 초대박을 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흥민, 김연아, 페이커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중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스피커라면 저는 대중이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매매 공식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르신도 아이도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이러한 이제 매매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셨을 때 저는 성공 확률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개략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은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디테일한 포인트까지 제가 짚어가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이러한 인사이트, 시황, 그리고 그런 매매 기준에 맞춘 올바른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브리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이라든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여기 검색식이랑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로봇 리포트, 엄선주들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6월달 이제 강세가 예상되는 핵심 종목을 5개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놨어요.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제 텔레그램방 링크 이쪽에도 남겨놨습니다. 채널 홈에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방 링크 타고 오셔도 되니까 이쪽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어느덧 7만 3천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6만 명 정도였는데 뭐 금세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뭐 알고리즘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롱런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다 생각해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았거나 이제 막 이 채널 알게 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라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더 훌륭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한 줄 달아주시는 거 너무 소중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